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15일 광복절에 인사드립니다. 실전 매매 정수 신희정입니다. 올해는 광복 77주년에 맞는 해입니다. 이 광복절은요, 우리 역사의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으로 일제시대에 뺏긴 주권을 다시 되찾은 아주 소중한 날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날에 감사한 마음 가득 가지면서 저희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에서는요, 우리 시장의 흐름 속에서 어떤 든든한 전략 가져가야 하는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요, 광복절 특집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요. 기법 강의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장의 흐름과 시장의 업황의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업황을 볼 겁니다. 일단 방산주. 제가 7월서부터 해서 방산주를 해야 된다라고 계속 한 몇 주 동안 떠들어댄 다음에 이제 방산주를 방송에서 이제 추천하고 나서 수익률이 지금 괜찮게 나오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방산주에 대한 흐름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는 2019년도 12월 달서부터 2020년도 1, 2, 3월 달에 무지하게 강하게 얘기했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은 또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제약주의 흐름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기승전결. 결에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시면은 유익한 강의가 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점 매매 정수, 자,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거의 이제 강의는 이제 차트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면 종목이 중요하고 업황이 중요하니까 무엇보다도 말로 푸는 것보다는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산주에 먼저 LIG 넥스원, 그러니까 강했던 업종 분석, 그래서 최근에 좀 강했던 흐름인데,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녹화를 오늘 좀 일주일 전에 좀 진행을 하는데, 지금 자료는 지난주 금요일 날에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월요일인데 지난주 금요일 만들어 놓은 거라서 오늘 결론적으로는 오늘 방산주들이 굉장히 다 강했습니다. 다 강하게 오늘 움직였는데, 강하게 움직이기 직전, 그리고 저는 방산주들이 이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할 거다. 이유는 지금 하나 디펜스를 인수를 해서, 그리고 이제 합병을 하고 흡수합병을 해서 로키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라는 이제 포부를 밝혔죠. 처음에는 이제 소문 아닌 소문으로 들려왔는데, 그때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을 때서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할 거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굉장히 지금 높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뭐 5년, 10년으로 이런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도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되겠다. 그래서 합병이 그게 소문이 아니고 사실로 되겠구나 했는데, 한 2, 3주 지나니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진짜로 합병을 하고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나서는, 그리고 수출 실적들은 나날이 늘어나는, 전 세계에서 방산 글로벌 기업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그 눈부신 어마어마한 그 실적들이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글로벌 방산 기업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탑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성장률로는 지금 탑이란 말이에요.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매출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이제 10위 안쪽으로 들어서는 거를 목표로 해서 뭐 간다라 그러죠. 어쨌든 좋은 이슈와 수출 실적들도 점차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방산주들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일단은 차트는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볼 겁니다. 일봉, 주봉, 월봉을 볼 건데, 자, 근데 이제 보기를 앞서서 일단 시장도 한번 볼게요. 왜냐면 시장이 움직여주고 시장이 좋아야, 밭이 좋아야 거기다가 옥수수를 심든 딸기를 심든 수박을 심든 밭이 좋아야 이게 종목들도 무럭무럭 자라나지, 밭이 안 좋으면, 시장이 안 좋으면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다 말라 죽고 병들고 다 떨어지는 겁니다. 장이 좋아야 되니까 일단 차트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자 그러면은 시장으로 가서 자 시장으로 가면요, 지금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인데 오늘 8월 8일 오늘 종가지수는 2493.1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830.86으로 마감을 했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 움직이죠. 그동안 그렇게 맨날 약했던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빠지지도 않고 계속 올라가요. 뭔가 좀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미 근데 이 시장이 바뀌었다. 중기 상승이다. 물론 중기 상승이 뭐 몇 달 올라가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시장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7월 28일 날 FOMC 끝나자마자 눈치를 저는 챘고요. 그래서 시장이 쉽게 조정을 안 받겠구나 라는 얘기를 아침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예요. 시장이 잘 안 떨어져요.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잘 안 떨어지죠. 자, 61선을 이제 돌파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미국 시장의 흐름들도 좀 이따 한번 짚어볼 건데요. 자, 코스피 흐름들 그동안에서 쭉 약세를 보이다가 드디어 이제 62선을 안착을 합니다. 여기는 안착할 뻔했죠. 여기도 안착할 뻔했지만 안착을 못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안착을 했어요. 물론 좀 더 두고 봐야 되지만 미국은 이미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시장 안착이 됐어요. 61선 안착. 61선이 중요하거든요. 61선을 미국은 이미 안착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이제 안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FOMC 이후에서 7월 28일 날 이 이후에서 시장은 흐름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나오는 거고, 이 상황은 당분간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500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8월 8일이거든요. 내일이나 모레 2,500 안착할 것 같아요. 안착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수급이 좋아요. 오늘도 외국인들 주식 샀죠? 풀어는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한 달 내내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다 지금 팔고 나가요.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기사에도 지금 동학개미는 옛말이고 개인 투자자들이 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떠나고 있다. 개인들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온다? 외국인이 들어온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기사 제목에 여기저기 신문에 한 헤드라인으로 4-5개 정도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떠나요. 왜 떠나느냐? 시장이 계속 빠져요. 어디서부터? 작년 7월달, 8월달서부터 계속 빠집니다. 봐봐요 한번. 여기 보면은 이게 코스피인데요. 여기서부터 떨어지죠? 여기가 7월 27일입니다. 7월 27일서부터 계속 빠지는데, 그러면서 올해 1월달 초폭락을 맞았습니다. 1월달서부터 2월달까지 수익률이 가장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지금 이제 8월달이니까 이제 7개월 전, 8개월 전 일이라 여러분들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모를 텐데, 여러분들 계좌를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1월달에 계좌가 마이너스 20%, 40% 깨져 있을 거예요. 최소 20%고 대부분 40%. 대부분 40%가 마이너스가 난 게 1월달, 2월달. 그리고 나서 3월달에 많이 빠졌다고 좀 반등을 주면서 뭐 사료주로 움직이고 뭐 그렇다 왔다 갔다 하다가 4월달이 또 빠지다가 또 반등 주다가 그러다가 또 5월달에 빠지다가 반등 주다가 그러다가 6월달에 또 폭락을 맞았죠. 그래서 6월달에 완전 폭락 나와서 여기도 1월달과 마찬가지 똑같이 40%가 깨진 건데, 빠진 폭을 보면 비슷하죠. 그래서 빠진 폭을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나서 이런 과정을 지금 가는 건데, 여기랑 여기랑 지금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떨어질 거냐라는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올릴 겁니다. 그래요. 일단 시장 그래서 시장은 괜찮아졌다. 그래서 가는 것만 가는 이제 차별화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아이템만 갖고 있으니까 아이템 수익이 안 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러니까 오늘도 보면은 풍력하고 태양광하고 방산주하고 그 다음에 보험주하고 또 움직인 게 어디였냐면은 제약주 이쪽만 움직이니까 이쪽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아직 상승장의 느낌은 아니라도 굉장히 체감이 좋은 느낌으로 지금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테마주가 없는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얘는 맨날 빠져. 아주 징글징글하게 떨어졌는데 또 떨어지고 이쯤 가면 가야 되는데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지금 차별화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준비한 겁니다. 차트를 보고 시장은 돌아섰는데 어떤 섹터를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 거냐, 그거를 기승전 결까지 얘기를 해줄 겁니다. 결까지 얘기해주면 꼭 다 듣고 나서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8월 8일 날에 녹화가 들어갔지만 8월 15일서부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광복절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섹터는 여기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줄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보고, 자, 코스닥도 60일선을 이렇게 이미 돌파가 되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해외 시장도 봐야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많이 못 따라간 상황인 건데, 미국 시장은, 자, 다우존스를 보면 이게 지금 60일선, 여기는 빨간색이 60일선입니다. 이미 60일선을 뚫어놨죠. 이미 뚫어놨고 이미 강하게 움직이는 다우존스. 나스닥도 이미 60일선을, 여기 보면 이게 60일선이에요. 빨간색 굵은 거 있죠. 요거를 아까 차트하고 똑같은 색깔로 제가 변경을 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게. 자,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 놓으면 아까 60일 파란색으로 이거는 이 색깔이 아니고 21선을 저는 색상을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야 그래야 한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뭐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하면 좋긴 좋아요. 근데 보는 색상으로 해야 보이지. 자, 이렇게 하면 딱, 저는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보여요. 그냥 눈 감다 대충 봐도 다 보입니다. 왜냐면 원래 봤던 색상이기 때문에. 5일선은 저는 빨간색으로, 21선은 녹색으로, 그 다음에 60일선 저는 파란색으로 하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60일선을 이미 한참 전에, 이미 벌써 7월달에 이미 넘어갔죠. 우리나라는 넘어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보면 얘네들은 나스닥은 7월 20일 날에 이미 넘어갔고, 다우존스는 7월 21일 날, 그러니까 7월 20일경에 다 넘어갔는데,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8월 3일에서야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코스닥이.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8월 5일, 그러니까 한참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미국 시장은 먼저 상승하고 종목들도 반등 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꾹꾹 눌러놓고 안 움직이고 이제서야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7월 말서부터 해서 8월 달까지 그동안 6월 달도 참고 5월 달도 참고 4월 달도 참고 3월 달, 2월 달, 1월 달도 그 폭락을 다 참았는데 뭐 한다 지금? 지금 주시장을 떠나고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참았는데 이제는 하도 약하니까, 미국 시장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만 안 올라가니까. 근데 떠날 때가 아닙니다. 주식 해야 될 때예요. 자,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은 투자자별 이거는 오늘 잠깐 나고 수급이고요. 이거 말고 투자자별 여기서 일별. 자, 코스피. 자, 금액으로. 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코스피 보면 오늘 외국인 1,700억 들어왔죠? 자,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요까지 4조를 넘게 들어왔습니다. 한 달 동안 개인들은 한 1조 3천억을 던졌는데, 최근 시장에서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이전에서도 좀 던졌던 것 같아요. 여기 7월 초부터 6월 달에도 좀 던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잘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이 오히려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외국인들이 사준다는 게 중요한 거고. 이제 이게 코스피고, 그리고 코스닥
수급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을 보면 코스피보다는 그렇게 강하게 막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기관들도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되는데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보면 일별로 봤을 때 자, 코스피 아까는 현물을 봤던 거고요. 지금은 이 전체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차익 거래가 있고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합산해서 그래서 얼마를 샀느냐 순매수가 오늘은 1,700억을 산 겁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3,700억, 1,900억, 3,700억 많이 사죠. 그것도 계속 순매수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거의 느낌은 거의 그냥 급락 느낌입니다. 아주 그냥 막 떨어지니까 막 이제 개인 투자에 폭락한 것 같은 느낌. 사실 대형주라서 뭐 2, 3%밖에 안 빠져요. 근데 2, 3% 떨어지면 거의 폭락 느낌이죠. 먹여준 게 있어야 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대부분 삼성전자에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30% 정도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3% 빠지고 2% 빠지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면 매수세가 막 잘 들어와요, 지금. 그러니까 안 가는 건 안 가는 건데 뭔가 지금 프로그램에서는 계속 사줍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아요. 장은 좋은데 삼성전자만 안 좋은 겁니다.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쪽 오늘은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는데 전체로 봐야 돼. 이 오른쪽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최근에 매수 행기도 많죠. 근데 수급은 그래서 거래소 쪽에서는 일단 양호하고 코스닥도 뭐 나쁘지도 않고 그래서 지수는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그래서 쉽게 시장이 폭락세로 가지를 않는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제일 큰데 그리고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시가총액이 큰 애들인데 이 두 종목이 힘을 못 쓰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럼 지수가 폭락해야 되거든요. 지수가 2%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지죠. 그러면 다른 업종이 뭔가가 강하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강하게 가는 종목이 뭐냐?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시장은 수급도 좋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걸 왜 봤냐면은 시장은 아까도 봤지만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계속 올라가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빠지는데 지수가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애들이 가는 거야. LIG 넥스, 방산주. 이것도 시가총액 커요. 작은 종목은 아닙니다. 이게 가고 있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에서 일봉만 보지 말고요. 주봉과 월봉도 같이 봐야 된다는 거. 오늘은 그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일봉으로는 이제 전고도 돌파했죠. 자, 주봉으로 봤더니 주봉 분수로 봤더니 바닥주가 아니네. 그렇죠? 쭉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넘어가요. 요건 8월 5일 차트인데요. 요 8월 5일 차트거든요. 오늘 8월 8일 날 이게 넘어가요, 또. 이게 또 넘어갑니다. LIG 넥스원. 봐봐요. 넘어가 버렸죠? 이게 8월 5일 날에 이제 강의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넘어간 차트를 보여준 거예요. 일부러 강한 거를. 방산주. 넘어갔는데 이게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쳐버리는 거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맨날 빠지고 올라간 것도 없는데 그건 자꾸 안 올라가고 이것만 자꾸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은 안 가는구나. 그쵸? 그렇게. 그래서 지금 강한 종목이 더 잘 갑니다. 근데 또 너무 많이 가는 애들은 또 조심해야 돼. 그래서 주봉 분석과 월봉 보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또 이것도 LIG 넥슨을 가서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에서 사야 되느냐? 주봉 월봉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죠. 강한 거는 인정. 하지만 살 수는 없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면 더 좋아 보여요. 왜냐면은 쭉 빠진 다음에 정별로 이미 돌아간 상태에서 월봉입니다. 지난달 7월 달에 월봉을 장대양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번 8월 달에서 고점을 돌파를 하죠. 강세가 이어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방산주. 이번에도 방산주인데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것도 일봉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급등 나왔어요. 자, 오늘 차트를 보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9% 폭등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8월 5일 날 자료를 준비한 거는
폭등이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를 뚫은 거예요, 지금. 이게 금요일 날 모습이 이 모습이고 오늘은 이게 이렇게 뚫어버렸어요. 이슈는 아까 얘기했었던 즉 방산주들이 합쳐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을 하겠다. 이제 그런 이슈로. 그래서 지금 여기를 고점을 이렇게 돌파를 했죠. 돌파도 하고 이미 강하게 뚫어버려 있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강한 흐름들을 잡고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당분간은 더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지금 FA50기도 공격기죠. T50기는 이제 훈련기고 그러니까 F16기 조그맣게 만든 거 비슷하게 생긴 거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TV로 보셨겠지만 그래서 보라매 같은 경우도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항공 쪽에서도 주문이라든지 앞으로의 기대감이 계속 수출 기대감들이 막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디펜스라든지 이제 전차라든지 아니면은 뭐 K9 전차라든지 뭐 K9 자주포라든지 그다음에 K2 전차라든지 뭐 이런 그 뭐 레드독 뭐 그런 이제 신형 전차 같은 거 그게 이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써보더니 이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수출이 지금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중동, 유럽 특히 유럽에서 한번 써보고 지금 러시아들이 계속 전쟁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은 자기네 차례거든요. 폴란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우리나라 제품들을 대량으로 지금 사고 있는 그런 상황에다가 다른 나라들도 계속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 전이가 되니까.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군비를 계속 늘리면서 마치 전쟁 상황이 나올 것 같은. 근데 전쟁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전쟁 안 나는데 과거에 보면은 군비 경쟁이라고 그러죠. 계속 방산 비용들이 계속 증가를 하면서 뭔가 고조된 느낌으로 지금 세계가 좀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거기에서 지금 국방력도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기술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황에서 어쨌든 이쪽의 방산주들의 실적은 탄탄하다. 자, 다음으로 이건 일봉입니다. 자, 주봉으로 봐야 돼요. 주봉. 자, 주봉으로. 자, 요거는 주봉인데요. 아까 일봉으로 볼 때랑 아까 좀 전에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이고요. 차트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잠깐 다르게 보이죠? 자, 월봉입니다. 자, 월봉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일봉을 보면 이게 일봉이거든요. 일봉을 보면 되게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라붙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근데 월봉을 보면 이제 바닥에서 뚫고 강하게 이렇게 위쪽으로 날아가는 모양의 차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패턴주. 월봉이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전고점을 뚫고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차트들은 월봉상에서 일봉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일봉이라도 좋은 모습이에요. 사야 되는 모습이죠. 월봉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다. 그러면 이만큼까지는 더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만큼 뚫었는데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또 방산주. 지금 계속 제가 좋은 얘기만 하죠. 자, 한국항공우주. 자, 일봉으로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늘 뭐 한국항공우주도 움직였어요. 오늘 방산주 다 강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마치 쌍봉처럼 보이고 해서 꺾이면은 삼산처럼 보이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갑시다. 주봉. 요거 월봉이에요. 주봉과 월봉 분석을 해보니까 어때요? 아직 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왜냐면 과거에도 이만큼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간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진 않습니다.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상에서 계속 강세를 이어질 수 있는 차트는 된다. 왜? 실적이 되니까. 지금 방산주들은 실적이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K2 흑표전차, 뭐 레드독 이런 거 신형 전차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비행기라든지 아니면 포탄 뭐 등등 해갖고 뭐 팔 거 많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항공우주 물론 얘가 포탄을 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항공 분야도 점차적으로 더욱더 다른 나라들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실적도 점차적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래서 방산 부분에서 일단 뚜렷한 실적의 증가가 보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반응을 하고 올해서부터 강하게 움직이는데, 제가 원래 한국항공우주를 제일 좋아했던 종목이에요. 이게 이렇게 내려올 때에서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서울경제에서 질문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원래 방산주들을 원래 좋아합니다. 근데 방산주를 좋아했지만 이게 테마가 잘 안 만들어져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송에서 추천을 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여기저기 이제 사이트에서 이제 밀리터리 사이트 해갖고 거기서 저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많이 모르지만 거의 한 20년 동안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뭐 글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데, 거기서 밀리터리 카페 가면 거기 자기네들끼리 막 토론하고 막 싸우고 난리예요. 근데 저는 그냥 글만 봅니다. 아, 우리나라에 K9 자주포가 지금 어디에 판매가 되고 지금 어디에 실적이 있고 지금 테스트가 어디가 들어갔는데 독일 제품보다 영하권에서도 잘 버티고 뭐하고 뭐 잠수함도 뭐하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구나. 이런 거를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봐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냥 재밌어 하니까. 그래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장난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이미 저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방산주들이 분명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서울경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테마가 잘 형성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방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수출 실적을 여기만 얘기 나왔던 게 아니고 작년과 재작년에 나왔었어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근데 꼼짝을 안 하죠. 뭐 FA50K 같은 경우도 수출 실적 여기도 있었고 기대감도 많았습니다. 근데 꼼짝을 안 하죠. 근데 지금 왜 움직이느냐? 이제 갈 때가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월봉 봐봐요, 지금. 월봉 보니까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이것도 더 갈 수 있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점을 치지 않았다. 그렇게 보이는 차트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방산주. 이번에는 한화인데, 한화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여기서 추천했습니다. 오늘까지 수익률은 21% 찍혔어요. 21%. 자, 이거는 일봉이고 주봉으로 갑시다. 주봉 보니까 저는 여기서 추천했으니까, 여기 있을 때 추천했으니까 여기 바닥. 그래서 지금 주봉상은 요만큼 올라왔는데, 자, 월봉으로도 볼까요? 그럼 또 보면 또 달라 보여요. 자, 월봉. 이거 월봉이에요. 자, 주봉, 월봉. 월봉 보니까 어때요? 더 만만해 보이죠?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떠 있어갖고, 여기는 월봉상으로 많이 올라가갖고 더 이상 못 먹겠다 싶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저쪽에 있는 방산주를 강하게 움직이면 얘도 여기서 한 이쯤은 가겠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많이 가면 이쯤 가겠구나. 이쯤 올라가면 팔아먹어야지 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하냐고요. 이런 자리에서 사서 이런 데서 팔아먹어야 되는 거지, 이런 데서 안 사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갖고 나중에 방산주들이 너무 좋대더라, 뭐 그 얘기로 뭐 로키드 마틴을 넘어갔다더라. 엄청난 호재죠. 세계 글로벌 기업의 매출 실적이 탑3 안에 들었더라. 엄청난 호재죠.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제가 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 기술력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미국도 따라잡고 우리나라가 탑3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실적이 나온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그런 기사가 나오면 사는 거다? 아니에요. 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사면 이렇게 물립니다. 그런 호재가 대박 터지기 전에 바닥에서 사야 되는 거고, 그런 대박 호재가 터지면 이미 주가는 반영해서 많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그래요. 기대감에 움직였다가 기대감이 소멸되면, 재료 소멸이 되면 이제 빠르지는. 어쨌든 월봉상으로 보니까 바닥이죠. 자, 이렇게 방산주가 이렇게 있겠고요. 자, 또 방산주네. 자, 풍산홀딩스. 자, 이거는 일봉이고요. 요건 주봉. 이건 월봉입니다. 자, 월봉상으로 보니까 얘도 차트가 나쁘지가 않죠. 이 차트가 월봉상으로 목표치가 이렇게 열리는 패턴이니까. 풍산홀딩스니까 당연히 무슨 종목의 지주사겠어요? 풍산. 그래서 풍산도 방산주에 들어가는데 탄피, 뭐 포탄 뚜껑 이런 거 만드는 건데, 앞서서 얘기했던 건 뭐 자주포 만들고, 자주포 K9 자주포, 그리고 흑표전차 K2 흑표전차를 만들고 FA50기라든지 아니면은
보라매라든지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회사라면 얘네들은 이제 뭐 자주포에 포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포탄 만드는 그런 이제 관련 회사인데 포탄 뚜껑 만드는 회사인데 패턴 흐름은 풍산홀딩스 월봉상으로 봤을 때 먹을 목표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물론 좋은 쪽은 앞에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앞에 있는 게 어쨌든 그렇게 차트가 이렇게 생긴 패턴이고 지금까지는 제가 나쁜 얘기를 하지 않죠. 방산주 그냥 강하다, 좋다, 더 올라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이번에는 풍산입니다. 풍산도 요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실전 매매 종수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조금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 방산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이니까 조금 더 따라갈 수 있어 보이는 모습이고 요건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요건 월봉인데 차트가 강하게 만들어지려면 이 모양보다는 앞전에 봤었던 하나도 약한 패턴이에요. 강한 패턴은 이런 한국항공우주처럼 이런 게 강한 패턴이죠. 이런 게 강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사실 이게 최고이긴 한데 무슨 차이가 있냐? 밑으로 꼬꾸라지는 것과 그러니까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 차이예요. 얘는 이제 역배열은 아니고 박스권 내지는 이제 정배열로 돌리는 과정에 있는 종목이었던 거고 그게 잘 안 보이면 월봉으로 돌리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월봉으로 다시 돌리면은 정배열로 돌리죠? 이제 보이죠? 이게 뭐 강의죠 뭐. 정배열로 돌리잖아요 지금 60일, 20일 돌리잖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았던 거고. 이거를 사야 되는데 이게 높다고 생각이 되니까 뭐를 삽니까? 그래서 하나를 사는 거고. 그래서 하나를 추천했던 거고. 사실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저녁 방송에도 얘기했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를 추천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니 조정받으면 이거는 반드시 사야 될 종목이고 이걸 못 사는 사람들은 하나를 사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좋은 종목은 저쪽이었어요. 풍산이 아니고. 하나도 약해요 사실은. 근데 제가 가니까 하나도 가는 거니까. 하나가 지주사니까. 근데 풍산홀딩스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돌리지 못했잖아 아직. 옆으로 더 횡보해야 되는. 자 그리고 방산주의 현대로템입니다. 원래는 철도 사업을 하죠. 그래서 뭐 KTX 철도 전동차 사업도 하지만 궤도 차량 그래서 전차도 하고 있는 그 방산주에 들어가는 옛날에 이제 어쨌든 남북경협주로만 엮일 때는 남북경협주로 움직였지만 지금은 이제 방산주까지 엮여가지고 움직여갖고 강하게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게 월봉입니다. 이건 주봉이고 주봉산으로 볼 때 어때요? 무지하게 이쁘네요. 이거를 사야 돼요. 많이 올라간 게 아니죠? 그래서 현대로템 이런 거는 조정받으면 방산주 없는 사람들은 현대로템을 노려야 됩니다. 월봉 봐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밑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 모양을 잡고 있고 조정받으면 이런 걸 사야지. 현대로템. 그러니까 에어로스페이스 놓치고 뭐 놓치고 자 오늘 차트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현대로템 아직은 그렇게 넘어가지 못했는데 이거 조정받으면 꼭 사세요. 이런 거를 조정받으면 이런 걸 사야 됩니다. 자 어쨌든 현대로템 왜냐면 월봉 봤을 때 올라갈 목표치가 커요. 자, 아까 현대로템 자 넘어가고 이번에는 하나시스템 슉 이건 일봉 이거는 주봉 이거는 월봉 얘도 뭐 좋죠. 하나 그룹주들이 다 움직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늘 아마 얘도 강하게 올라갔을 겁니다. 자 이제 스펙코 이제 방산 관련주 뭐 빅텍 스펙코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일봉 주봉 월봉 넘어가는 거는 어렵더라도 매매 치는 데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매매를 바닥에 사서 올리면 팔고 내려오면 사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매매할 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매매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매매적인 관점에서 스펙코, 빅텍, 자 일봉입니다. 자 주봉, 월봉 얘도 마찬가지예요. 매매로 하기에는 괜찮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나 봅시다. 빅텍 별 움직임이 없네요. 스펙코 조정받으면 방산테마주 조정받으면 일로 조정받으면 이거는 오늘 8월 8일 날 차트이고 다시 8월 5일 날 자료를 준비했을 때 모양으로 다시 넘어가면 자 주봉입니다. 퍼스텍 주봉 월봉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 조정을 받으면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월봉을 봤을 때 목표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 여기까지 이제 1번의 그 방산주의론을 쭉 살펴봤는데 일단 차트의 일봉과 주봉, 월봉을 보면서 차트가 일단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을 하고 먹을 목표치가 크냐 없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먹을 목표치가 크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요. 먹을 목표치가 작다. 그러면은 했다가 먹을 거 이만큼이고 떨어질 게 이만큼이다. 그걸 뭐하러 해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먹을 목표치가 아직 남아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봐도 아직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한일단조도 보겠습니다. 일봉, 요거는 주봉, 월봉. 이거는 매매하기 조금 껄끄럽긴 하겠네. 아까는 그래도 바닥에서 좀 올라와 있죠. 이거는 매매하다가 물리기 딱 좋은 패턴이네요. 어쨌든 이거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하여튼 같이 한번 더 보시고 자 이번에는 2차 전지로 드디어 넘어가겠습니다. 2차 전지인데요. 자 LG화학입니다. 분석은 비슷해요. 지금 일봉, 주봉, 월봉으로 보니까 자 2차 전지 자 이거 주봉이에요. 이제 주봉 보니까 어때요? 이쁘죠? 고점을 돌파하고 탕탕탕 올라가는 자 그리고 월봉입니다. 쭉 올라갔다 쭉 빠졌죠? 그래서 LG화학의 2차 전지는 좋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요건 일봉이죠. 일봉인데 최근에 고점을 돌파를 했고 기가 외국인들이 사고 있고 자, 주봉입니다. 월봉입니다. 차트가 잘 보이진 않는데 얘도 지금 수급도 좋고 LG화학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은 좀 괜찮아요. 자, 그런데 2차전지 쪽에 이쪽 애들은 괜찮은데 자 에코프로 이렇게 보면 강해져. 그냥 강하다 정도의 느낌. 근데 이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주봉과 월봉을 봐야 돼요. 자 월봉을 보니까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니까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게 초보자들은 잘 안 보여요. 근데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월봉으로 보면은 정말 많이 보이죠. 이 바닥 자리에서 제가 이거 2차전지 이거 2019년도 12월 달 그 다음에 2020년도 1월 달부터 4월 달 사이 거기서 이거 2만 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2만 원 추천했던 게 15만 7천 원 갔던 거예요. 엄청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게 지금 합병 분할해가지고 가격이 바뀌었네. 합병 분할 가격이 바뀌었는데 이거 거의 600%인가 1000% 가까이 수익이 났던 거.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하고 둘 다 수익이 많이 나왔던 건데 하나가 1000 몇백 프로 나왔고 하나가 600%인가 800%가 수익이 나온 건데 지금 가격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어쨌든 많이 올라왔죠. 이거는 먹을 폭이 이만큼이고 떨어질 폭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지금 당장 꺾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쪽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삼성 SDI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월봉이죠. 얘도 어느 정도 먹을 목표치가 있어요. 월봉상에서 고점 치고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주들은 조금 올라갈 폭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모신 소재 일봉이고요. 주봉입니다. 월봉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갔죠. 여기서 물리면 이제는 뼈도 못 추리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코스모신 소재는 나쁘냐? 아니요, 나쁜 거는 아니에요. 제가 코스모 화학하고 코스모신 소재를 실전 매매 정수에서 2020년도 여기 다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추천했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와서 저도 부담돼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신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이때 당시 15,000원, 5,000원, 만원 싸게 샀던 사람들 여기서 싸게 샀던 사람들이 뭐 아직까지 갖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갖고 있다면 그러면 버텨볼 만하다. 가지고 있다면
수익이 500%, 600% 나 있다면 가져가 볼 만하지만 수익을 600%도 500%도 300%도 안 난 사람들이 여기서 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거 하느니 차라리 방산주 여기 있잖아요. 월봉상으로. 차라리 방산주 하세요. 뭐하러 2차 전지를 해요. 방산주 하는 게 낫지. 알겠죠? 1번과 2번. 아까 1번에 강했던 업종 분석, 지지난주인가 그때 강했었던 분석을 해봤을 때 2차 전지보다는 차라리 방산주가 더 낫겠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코스모화학인데요. 주봉, 이게 월봉입니다. 제가 이거를 2020년도에 7,000원대에서 추천하고 그다음에 10,000원 이하에서 사라 하고 한번 물렸다가 나중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긴 하지만 잘 안 움직여요. 이 종목. 재미없어요. 이거. 제가 추천했던 종목이지만 재미없습니다. 수익은 많이 났겠죠. 갖고 있었다면. 근데 재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케미칼. 자,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에코프로보다는 먹을 폭이 좀 더 있기는 해요. 근데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많이 올라온 종목이라 이거 할 거면 차라리 방산주 하는 게 낫습니다. 자, 다음은 PNT 일봉이고요.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엄청 많이 올라왔죠. 이 PNT도 여기 바닥에서 이거는 회원 추천주로 줬던 종목인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지금 갖고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미 벌써 이때 종목들 웬만하면 다 올라갔을 때 이미 벌써 다 팔고 없는 종목인데 엄청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스. 이제 제약주로 넘어갑니다. 자, 제약주 보면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일봉입니다. 자, 주봉이고요. 월봉입니다. 이것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갔지만 얘는 좀 특이한 놈이에요. 많이 올라갔지만 얘는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봤었던 이런 식의 지금 PNT라든지 이게 지금 여기밖에 안 나서 그런데 쫙 뒤에서부터 보면은 얘네들은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물론 삼성바이오로스도 많이 올라간 편이긴 하지만 그동안 1년, 2년 동안의 시세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강하게 떠 있는 정도의 느낌으로 지금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고 다음으로 한미약품. 자, 좀 전에 일봉이고요. 얘는 주봉이고 얘는 월봉인데 마찬가지 고가를 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가를 주고 나서 몇 년 동안 빠졌죠. 이제는 움직일 때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보다도 훨씬 더 만만하죠. 제약주. 자, 셀트리온입니다. 제가 셀트리온을 2020년도인가요? 자, 여기 주봉. 이게 주봉인데 2021년도군요. 제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도에 제가 셀트리온을 계속 안 좋다라고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얘기합니다. 아침 방송, 저녁 방송에서 물어볼 때마다 셀트리온 이제 끝났습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마이너스 반토막 날 거예요. 마이너스 30%는 기본이고요. 마이너스 40%, 50%, 60% 떨어질 겁니다.를 하루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매일같이 맨날 얘기를 해요. 물어볼 때마다. 그거를 장장 7개월 동안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해요. 근데 이제 7개월 동안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이 정도 떨어졌으면 이제는 손절은 안 되고요. 그렇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더 떨어지더라도 그냥 냅두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랬다가 올해 1월 달에서 이제 질문할 때에서는 이 정도 떨어졌으면 반등은 나올 텐데 올 겨울에 찬바람 불면 그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 물타기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 찬바람 불지도 않았고 지금 8월 달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제약주들 돌아섰다. 제약주의 강세가 찾아왔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왜 얘기했냐면 얘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셀트리온이. 차트를 보니까 제가 저주를 퍼부으면서 맨날 안 좋게 얘기한 거는 2021년도 1월 달.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지금 많이 빠졌죠. 이중바닥형이죠. 이거 월봉, 이거 주봉입니다.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이건 월봉. 만들어 놓고 넘어가고 강해 하여튼간 전고점도 돌파하고. 그래서 제약주는 셀트리온이 철 들었어요. 얘 때문에 이제 제약주들이 다 움직일 거란 얘기입니다. 방산주보다 훨씬 더 좋은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제약입니다. 그래서 얘 월봉상으로 보면은 월봉은 좀
별로처럼 보이는데 주봉이 더 이뻐 보이네. 어쨌든 월봉상으로 어느 정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가 나와 있는 종목이고, 자,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강하죠? 종목 좀 돌파했어요. 잘 봐봐요. 이게 5일날 분석인데 오늘도 뭐 조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만 뭐 의미 없어요. 어쨌든 이걸 돌파한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에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살짝 2%인가 3%인가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1년 내내, 1년이 뭐야? 거의 1년 좀 넘게 빠졌을걸요? 이거 일봉이고 주봉, 주봉으로 보면은 1년 넘게 빠졌죠. 1년 한 6, 7개월 떨어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고점을 돌파했으니까 이제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한테 그렇게 크게 뭘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너네들은, 셀트리온 형제들은 제약주의 대장으로서 너네들은 그냥 천천히 편안하게 올라가.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천천히 편안하게 올라가고 나머지 있는 중소형주들이 폭등하는 거를 저는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장이 살아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장들이 지금 살아났는데, 자, 주봉이고요. 자, 월봉이고요. 월봉. 아직도 바닥입니다. 방산주로 따지면 방산주들 이만큼 올라갔는데 시작도 안 했어요. 바닥이죠. 자, 제약. 셀트리온 제약도 일봉상으로 아주 모양 좋은 장대양봉의 거래는 아직 더 실려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모습인데 이렇게 됐고, 그리고 주봉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 그리고 월봉입니다. 아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셀트리온 그룹주에서는 목표치가 얘가 제일 큰 것 같네, 느낌은. 셀트리온 제약. 자, 다음은 SK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자, 이것도 대형주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애들도 대형주지만 이것도 걔네들보다 좀 시가총이 좀 작아도 9조 5천억짜리 대형주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이거는 폐업 종목으로 최근에 줬던 종목인데 이게 일봉이고요. 이게 주봉입니다. 이게 월봉이에요. 굉장히 바닥에 있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전고점을 돌파를 할 겁니다. 이 전고점, 여기 전고점을, 여기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약주 여러분들은 이거 말고도 좋은 종목이 많아요. 제가 어제 토요일, 일요일 날에 이제 주말에 종목을 제약주들이 뭐가 좋은가를 찾아봤더니 대략 한 80개 나오더라고요. 살만한 종목이. 살만한 종목이 대략 80개 정도가 나오는데, 80개 정도가 나오는데 다 차트가 바닥에서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IT 섹터들은 모양도 안 만들어졌고 수급도 안 맞고 대장주도 다 꺾여 있어요. 그러니까 IT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제약주를 보시거나 아니면 방산주를 하거나 아니면 태양광 섹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아니면 하다못해 아까 말씀드린 2차전지 있죠? 근데 2차전지도 많이 떠 있는 거 말고 아직 많이 안 올라간 거,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근데 재미없어요. 그쪽보다는 제약이라든지 방산, 태양광, 풍력 이런 쪽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서 수익률을 확실하고 안전하게 8월장, 9월장, 뭐 10월달 계속 가져갈 수가 있지, 계속 약한 것들만 하게 되면 혹은 안 가는 것들만 하게 되면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 기승전결, 결론은 뭘 알아? 방산주 아니면 제약바이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산주는 이미 벌써 떴어요. 오늘 벌써 강하게 움직였어요. 오늘 대부분 5%에서 9% 갔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그쪽은 사시고, 그래서 목표치가 작은 쪽은 단기 매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떠 있는 쪽은, 그러니까 2차전지도 이 셋 중에서는 나쁘다고 얘기했지만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세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목표치가 큰 쪽은 조정 시 적극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방산주고 제약주입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를 해도 목표치가 큰 쪽이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게 뭐다? 2차전지는 아니에요. 장기 투자를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2차전지 장기 투자했다는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셀트리온 반토막 나듯이 나요. 마이너스 70%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쪽은 장기 투자하지 말고 장기 투자할 거면 바닥에 있는 걸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다 준비를 했고, 이제 시간도 다 지났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업종들도 분석할 것들이 많아요.
지금서부터 여러분들한테 해주면 한 5시간 걸릴 겁니다. 해드리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업종 분석은 다음 강의는 어떤 걸로 이제 새로운 업종을 갖고 올지 모르겠지만 추석 때 그때도 새로운 업종과 그때 맞는 그때 시장에 맞는 강한 업종도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또 기다리시면 되고요. 일단 8월 15일 날 잘 쉬시고 16일 날서부터 또 아마 화요일이 될 거예요. 그때서부터 또 제약바이오와 방산주들이 좀 조정받거나 아니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 그쪽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날 거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쪽들 위주로 보시면 이 8월장, 9월장은 좋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